네, 반갑습니다. 집짓기에 미친 남자 진미남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오늘 여기는 경남 고성입니다. 고성에 저희들이 지금 착공 들어가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전면에 보이는 건축물이 모던한 스타일입니다. 평수는 한 36평 정도, 연면적이 그리고 2층입니다. 여기는 인근이 바로 앞쪽 남향으로 보이는 게 이제 당항포 바닷가 쪽입니다. 바닷가 쪽이 이제 바라보이는 곳에 이제 건물이 지금 모던하게 이쁘게 이제 시공되어지고 있고요. 보시면 백석으로 깔끔한데요. 최종 서타코 마감재 백색으로 깔끔하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져 있고, 창문 주변으로 저 부분은 좀 포인트가 조금 들어가서 외관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조금 많이 저희 진미남 유튜브를 좀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이제 쇼츠 영상으로만 짧게 했는데요. 워낙 봄철 되면 건축 전반적으로 진행한다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촬영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주룩주룩 이제 봄비가 좀 내리고 그렇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또 오늘은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CCTV가 달려져 있습니다. 앞전에 한번 영상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 전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CCTV를 달아서 전체적인 현장 관리 작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오기 힘든 분이라든지, 또 저희들 공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 기초부터 마감까지 쏙 내부를 전체적으로 다 그냥 오픈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작업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집 짓는 과정을 바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들어가기 입구에 지금 보강토 이렇게 이제 쌓아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앞쪽이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금 단을 조금 높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단을 높이지 않으면 요 비용들이 그래도 많이 빠지는데,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 2~3천 정도는 부지 사이즈와 옹벽의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비용 들어갈 부분은 꼭 투자를 해서 지역 여건상 여러가지 땅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랑 이야기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초기할 때 하는 게 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그 협의를 통해서 최종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서 집 짓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부지는 땅이 조금 보시다시피 조금 낮아서 높여서 건물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들어간 입구에 좀 생깁니다. 계단이 생기고, 보강토 사이즈는 2단 사이즈고, 위에 보강토 캡이라고 합니다. 캡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졌죠. 보통 보강토 견적을 할 때도 이런 캡들도 빼고, 보강토 견적 토목에서 가격 차이 많이 나는 이유들은 보강토를 쌓는 시방이 또 있습니다. 그런 시방 토목 견적을 받더라도 견적서안에 거리더라든지 뒷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명목을 따져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보강토 쌓는 게 아니고, 어떤 자재가 어떠한 시방으로 하는지 그래 비교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토목 같은 경우에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들은 안전하게 쌓기 위해서 비용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싸다고 싼 쪽에 보강토를 맡기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그나마 2단 정도라서 다행이고, 3m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런 보강토 쌓는 방법들은 철저하게 거리들 까는 이런 부분들 시방을 잘 챙겨서 하지 않도록 토목공사를 하는 게 더 싸게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현관 입구는 지금 이제 포치입니다. 보시면 천장이 좀 튀어나왔죠.
그래서 비가 이번처럼 이렇게 비가 와도 현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편안하게 우산을 또 접을 수 있고 그런 구조가 설계를 했다고 보십니다. 해서 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소소한 부분이 설계에서 얼마나 또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현관문에 어떤 열을 받아서 현관문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내구성이 떨어진다든지 오늘처럼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30평대 36평 정도 되는데 30평대 주택에 알차게 설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예, 좀 비용 뭐 너무 싸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계자에게 충분하게 어느 정도 비용을 주셔가지고 그 설계자들이 내 집을 짓듯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 조금 하루빨리 정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러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잘 살펴가지고 설계의 중요성 최소한의 금액은 들여서 설계를 하시기 이제 바라고요. 예. 들어가기 전에 외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비가 와서 예, 지금 아시바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붕에 예, 이제 단열이라든지 웜루프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비가 와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산을 쓰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흔들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시바 일반 쌍줄 비계로 했는데 시스템 비계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안전하게 예, 사다리도 다 있고요. 이렇게 뭐 시스템 비계는 아니지만은 안전하게 잘 지금 시공이 된 사례입니다. 예, 한번 올라가 볼게요. 또 올라가야 됩니다. 거의 뭐 3층에 가까운 건물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모던하우스인데 경사 지붕입니다. 전면에는 모던하게 보이고 뒤쪽으로 해서 물을 이제 빼는 형태고 지금은 방수 시트 이렇게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백체를 한번 보십시오. 백체가 거의 외단일이 150 들어갔으니까요. 예, 거의 47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됐죠. 슬럼프를 줘서 물이 경사를 타고 두겁을 통해서 나중에 여기 두겁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백채 두껍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예, 이제 보시면 웜루프에서 동기층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동기층 지금 아래에는 100mm, 50mm 교차 시공해서 시공되어 있고 동계층이 생기고 이게 합판이 시공되고 방수 시트가 되고 위추 상부에는 강판 소재의 지붕재가 이제 시공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버거 스크린 해서 다 해서 마감 벤트 해서 처리가 이제 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는 저쪽 바닷가가 보이죠. 예. 요즘 안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쌍줄 비교해서 좀 안전하게 작업자들이 일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또 해야 되고요.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왔네요. 다 내려왔고, 외부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스타코 마감이 되어졌는데, 스타코 마감을 진짜 곱게 잘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스타코인데 이렇게 뿜칠로 해서 고운 마감으로, 시공이 잘 된 부분들은 찾기가 힘든데, 여기는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작업자분들께서 시공을 해서 고온 마감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은 우리가 스타코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이 있는데요. 이제 메쉬라든지 서치레프를 이제 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추후에 보통 탁구 외단열 하는 현장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스출풀 자국 600에 1200에 보통 하잖아요. 거기 스출풀 자국이 보통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방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그래서 메쉬를 두 번, 예, 시멘트 몰탈하고 다시, 예, 메쉬를 해서 시멘트 몰탈해서 최종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한 현장인데, 추후에 1년 이후에 또 10년, 5년 제가 자꾸 오면서 어떤 스출풀 자국이 생긴지 안 생긴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예, 한번 지켜봐야 될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1회 대부분 회사들이 99% 회사들이 1회 정도만 메쉬 마감을, 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해를 해서 최소화 외관의 느낌들을 나중에 짓고 나서 1년 2년 돼서 스출풀 자국이 나면 진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주변에, 예, 집들 보시면요. 그래서 메쉬는 이해 작업에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단열은 100mm, 50mm 해서, 예, 150mm 시공했습니다. 100mm 하스너하고 50mm 해서 선형열교와 점형열교를 최대한 잡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타입백이 이제 보이는 부분들은 뒤쪽에도 단열재가 있습니다. 보통 요 타입백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단열재 없이 바로 합판해서 타입백에서 마감하면 아무래도 다른 백체와 백체 열관률 자체 틀립니다. 그래서 안한 쪽은 단열 성능이 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하자, 별로 곰팡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집 지을 때 포인트 하는 부분들의 어떤 단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수분에 강한 패시브하우스 기술인 데크 외부하고 내부에서 엑스프 단열재가 중간에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 엑스프 단열재가 위쪽까지 다 타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판 치불에서 타이백을 한다 라는 부분, 저희들은 그렇게 시공했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 업체 선정하실 때 포인트 부분은 어떻게 단열 마감 처리를 하는지 건축주님 아셔야, 선생님 혹시 설계를 집 지을 거 설계를 했는데 그에 대한 그 설계자 시공사에게 어떤 디테일로 시공할지는 뭐 물어보고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해서, 안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견적을 달라 해서 시공을 하셔야 전체적인 단열 성능이 오래가고 집의 내구성도 오래간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소소한 부분, 저는 쪽 CD관, 저런 분들 조명이 나올 부분들은 CD관이 노출되어져야 됩니다. 선만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화재에 나중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처마 밑에는, 예, 이렇게 해서 물 끊기 해서 끝부분이 조금 돌출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안쪽으로 타고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관문은 여기는 커널 시스템에서 3중 카스켓에서 이제 기밀한 단열 현관문을 사용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안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현관을 지나서 이렇게 중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요. 여기 이제 달 마감해서 내배를 현관 끝부분하고 잡아서 내배를 맞출 거고, 단이 좀 생기고, 여기가 이제 신발장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래서 현관 들어오면 입구가 하나입니다. 넓게 이렇게 보통 계획을 했고, 그래서 중문 자체가 요 측면으로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넓은 현관이 형성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에는 이제 벤치, 이런 것들 벤치를 이쪽으로 좀 놔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현관 들어오면 이렇게 와이드 창, 고정창에서 와이드 창을 해서 뭔가 현관을 진입했을 때 느낌이 이제 넓고 밝아 보이는 그런 현관을 만들기 위해서 색다른 이제 시도를 설계 단계에서 조금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좀 볼까요? 예, 여기 참 공법은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금
시공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공법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될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넣어질 곳이다 보니까 이런 수도하고 배수 전기 시설이 나와져 있고 길게 이렇게 아일랜드가 나와지고 사모님께서 이렇게 전면을 남향 주택입니다. 남향을 보면서 가사 생활도 가능하고 또 옆쪽으로 바로 시스템 도어가 있습니다. 이쪽 외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고급 단일 좋은 그 방화문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시스템 도어를 통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가면 바로 이렇게 포치처럼 비가림이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벌써부터 이거 피크닉 테이블을 손수 짜서 이렇게 설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요 측면하고 3면 요 면을 다 막아서 시공될 계획이고요. 이렇게 놓으니까 바로 처마 위쪽까지 있어가지고 비가림이 다 되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또 개수대, 수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배선들을 조금 다 빼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외관에서 조금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 집은 또 밋밋하지 않게 측면에 조금 라운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저 위쪽까지 라운드가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경을 조금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는 이제 통창을 통해서 안에서 바깥들이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통창을 조금 시공했고요.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넓은 고정창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 이제 오픈인데요. 지금 작업을 위해서 일단 위쪽하고 왔다 갔다 작업을 해다 보니까 일단 막아 놓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쪽 부분은 다 오픈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거실하고 2층하고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들이 이제 생기는데 지금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오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구는 최소 저런 배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방 기준에서 한 2m 60 정도 공간이 이제 확보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창호가 독일식 창호인데요. 게알란이라는 독일식 창호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 방식 알다시피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여는 TS 방식의 창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외부에 이제 랩핑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랩핑이 아니고 사출할 때 색상을 입혀서 이렇게 놓는, 그러면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은 그런 창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되는 창호에서 이렇게 사출 시 색상이 입혀져 놓는 외부 이런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게알란 하나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상은 지금으로서는 검정색 말고는 이제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창호입니다. 꼭 독일 창호를 쓰고 싶은데 좀 예산이 조금 부족, 최소 줄여야 되는 분들은 이런 최소한의 자재들 다 요소에 써서 가성비를 높이는 그런 창호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독일 창호다 보니까 기밀 테이프, 측면에 기밀 테이프, 안에 저평창 폼 해서 다 기본을 지킵니다. 47mm고 로이 코팅, 아르곤 가스 모든 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에 다른 회사들보다는 가성비가 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측면에는 단열재 부분은 단열재가 시공이 되어져서 이렇게 창문 주변으로는 진짜 기밀하게 단열에 문제 없도록 시공이 완벽하게 되어진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틸하우스는 이렇게 엑스브레이싱 해서 다 기본적으로 시공되어지고, 엑스브레이싱 밑에는 홀다운이라고 해서 서로 따라다니는 서로 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스틸하우스가 좋은 점이 내진에 최근 지진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내진에 좋고요. 필수 시공들이라고 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에서 개발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안전한 내진의 안전한 공법으로 그래서 포항 주변에 스틸하우스가 많이 지어지는 이유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단열재 공사가 지금 양생 방통치고 지금 양생을 석윤 양생을 계속 지금 2주 가까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일주일 정도만 하고 그다음 공정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콘크리트가 이제 양생을 하면서 강도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물도 주면서 이렇게 수화작용이 일어서 강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두고 이번에는 수분 양생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균열이 없고요. 예, 한번 또 나중에 최종 결과는 한번 또 촬영하게 되면 한번 안내를 하고 저희들 새로운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일 공정이기 때문에 저런 입구 쪽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미리 단열재를 다 넣어놔야 됩니다. 이쪽 현관하고 금방 앞쪽에 포치가 있었고 여기도 측면에 이제 포치가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단열재를 깔고 그 작업을 나중에 단열재 이렇게 밀어 넣으려면 제대로 단열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단열재 골조 단계에서 선작업해야 되는 단열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단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이제 선작업을 해서 단일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그 회사의 노하우고 건축주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예, 예, 안녕하세요. 좀 촬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일 공사는 그렇게 되고 여기는 또 워낙 보시다시피 뭐 꼼꼼하게 150mm 지붕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집이 엄청나게 기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애수 환기 장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열애수 환기 장치 배관들이 이제 시공이 지금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지금 보시면 에어컨 배관들이 미리 시공되어져서 뒤쪽으로 해서 집 뒤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배가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져서 배선계 열애수 환기 장치의 배선 배관 계획도 에어컨의 배관 계획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진의 계획이 다 되어져서 전문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배관이 다 시공되어졌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에어컨을 하게 되면 또 벽을 뚫거나 선이 놓고 보기 싫은 집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중요한 골조가 설치할 때 각종 배관의 계획들을 미리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 콘센트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건축주님하고 소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빠진 게 없는지 이렇게 또 높이는 측정한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논을 해서 골조 이제 단열하고 합판 마감을 해야 됩니다. 다 마감해놓고 그때 하려면 다시 또 찾아야 되고 복잡해지는 사항이 있으니까 골조가 쓰실 때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찾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세탁기 쪽 들어갈 공간이고 이쪽은 계단 밑에 조금 짜투리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도 했습니다. 분배기가 들어가서 중간에서 분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1층의 욕실입니다. 욕실에 수전과 변기 설치될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문도 있고요. 배관을 좀 잠시 보면 요게 오수 배관 하우스 배관들이 이제 내려오는데 2층에서요. 요게 이제 35mm 작은 배관들은 그 냄새를 빼주는 동기관 역할을 하는 그런 배관들입니다. 이 배관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지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그래 냄새를 이제 최소화하고 물내림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 배관의 냄새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시간이 지나면 날 수 있기 때문에 빼주는 역할을 위한 동기관 스탁벤터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설치가 배관 작업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촬영을 좀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꾸준하게 또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여기도 진미남 유튜브를 이제 보시고 건축주님께서 최종 저희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시공하고 있는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단일 150mm 한 곳에 또 이게 중단일 개념으로 인슐레이션 단열재가 다 들어가고 방어 뭐 이런 것까지 되고 또 설비층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된다는 건 이제 우리 건식공법의 이제 장점이. 그리고 스틸하우스는 더더욱 합판까지 내부에 다 치부가 되다 보니까 외부의 합판을 또 지전을 잡아주는 그런 뭐 좀 그죠 기능을 하면서 내부에서도 합판으로 이 피스로서 다 해주고 석고 마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이 올라오면 요 잠이 생기는데 잠도 그냥 단위 없이 평월해서 불편하지 함이 없도록 편안하게 올라와서 신경 안 쓰이게 이렇게 해서 다음 계단이 생기고 창 계단 2층 계단 쪽에서는 계단창 2층 계단창을 길게 해서 충분하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네, 2층입니다. 2층에 올라오면 지금 방이 하나, 두 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사장님 나중에 뭐 흡연실 쪽에서 유리를 칸막이를 해서 그렇게 계획인데 그분은 다시 조금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결정해서 넓게 사용할 것인지 막아서 조금 어떻게 이제 결정해서 하는 게 좋을지는 아직 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고민해서 이 부분 활용도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통창을 통유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층에 이제 복도 개념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오픈되는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적으로 해놓은 상이고 여기 나중에 오픈이 다 됩니다. 그럼 여기서 2층에서 요 기역차 창을 통해서 바닷가가 다 보입니다. 여기 살짝 앉아서 그냥 펜션에 온 기분처럼 좋은 조망 확보를 해서 적재적소의 창 계획을 또 답답하지 않게 코너 창으로 전면 같은 경우 여기는 다 전면은 코너 창입니다. 코너 창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양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런 쪽에 균열이 각이 코너 부분에 그죠? 균열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는 이제 양생이 잘 되게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양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 코너 창에서 이렇게 시공이 되어졌고요. 여기가 열외 상기 장치, 이렇게 이제 도로는 걷기가 설치되어져 있고 코너 창이고요. 코너 창은 한쪽은 열 수 있게 했고, 중간 요 바는 단열바입니다. 안전하게 그래도 2층 같은 경우에 코너 창을 하중이 덜하기 때문에 2층 같은 경우는 코너 창을 1층에 하면 아무래도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코너 창에 바가 있는 창이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고 디자인 한다고 유리로 서로 맞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위에 여러 가지 조금 결로 이런 부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판단해서 그거는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해서 스틸하우스의 이제 장점인 이제 트러스 구조. 트러스로 이제 2층이 다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스튜드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조금 홈을 좀 판 이유가 각종 선반 요런 쪽에 외부하고 영향이 없는 요런 구조에서는 인테리어 요소를 좀 가미해서 조금 만들면 좋습니다. 밋밋하게 그냥 백지로 다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업을 각을 짜서 여기에 나중에 매립하는 선반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장신구를 이렇게 둘 수 있고 책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도로는 입구다 보니까 여기 모서리가 시야를 또 가릴 수가 있으니까 올라가자마자 내려반 저쪽 오픈 천창을 통해서 외부 상도 볼 수 있고 답답하지 않게 이쪽 끝부분은 조금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고 나서요. 인테리어 전문 디자인을 통해서 내부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들이 인테리어 요소, 자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선정을 해서 견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공사하면서 추가 비용 일어날 일이 없고요. 또 뭐 기본으로 보통 인테리어 설계가 되지 않는다면 인테리어 자재 사양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매장에 가면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좋은 거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인데, 그 개념이 싫다고 하시면 사전에 비용이 들더라도 인테리어 설계 비용을 주시고, 우리나라 이제 설계 비용은, 인테리어 설계 비용은 빠져 있는 겁니다. 뭐 유명한 건축사님들, 건축가님 통해서 뭐 3천, 5천 주시면 뭐 인테리어 설계도 해서 이렇게 하지만 또 그것도 매장을 가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실물을 보면서 뭐 계획 잡아서 어느 정도 이제 주는 거고,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분업화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매장도 가서 보여주면서 최종 인테리어 자재들을 결정을 해서 색상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 느낌이 어떻게 나는지 3D 형태도 실내에 대한 부분도 다 보여주면서 그 토대 도면을 가지고 현장 소장은 공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가장 안전적인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이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어느 정도 뭐 조금 틀이 잡힌 회사들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설계도면만 가지고 집을 또 짓고요. 설계도면도 3D 없이 이렇게 하면 초기 이제 생각했던 견적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면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3D까지 다 구현을 해서 구석구석 자재가 천정이라든지 빠지는 곳이 계단이 진다거나, 그럼 자재 물량이 캐드 도면만 보고 뽑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사에서 도면 보고 그냥 계략 뽑았는데 막상 공사를 하니까 뭔가 추가가 많이 되죠.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네 하면서 다른 곳에 비용을 절감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제 신뢰가 문제가 생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D 작업을 다 해서 구석구석 이렇게 견적을 다 해서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서로 비교하시면 예지는 왜 가격이 높냐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왜 높냐라고 하는 분도 많고, 근데 사람들마다 품질에 따라서 이게 인건비가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또 디테일 시공하는 게 이제 정밀도가 틀리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높다는 것은 좋은 품질의 집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싸게 해서 좋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인정 잘하는 분들 인정받고 싶고, 그 대우, 인건비에 대해서 대우를 받고 싶고, 그런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능력이 계신 분들은 대우를 해줘야 그 품질을 계속 낼 수 있는 거고요. 적게 주면서 품질 좋게 내라 하는 것은 그건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비용이, 인건비가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 너무 터무니없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 노력한 만큼 가치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그분들이 내 집을 짓다 정성을 내서 열정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소장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그런 분들은 관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비용을 적게 주고 일을 시키면 소장들도 답답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소장이 스트레스 받으면 집이 또 안 돼요. 건축주님도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래서 충분하게 건축은 비용에 들어가줘야 품질도 좋아지고 하자도 안 생기고, 이런 것도 충분히 뭔가 새로운 것들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유 없이 공사를 하면요, 새로운 시도가, 아이디어, 소장들이 고민할 예산이 빡빡하면 고민할 수가 없는 거죠. 정해져 있는 예산에. 그래서 조금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겠지만 합당하게 이제 주셔가지고 그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맡기셔야 서로 집 짓는 과정이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우리 좋은 건축주님을 만나서, 또 저희 이제 좋은 시공사를 만나서 이제 결국은 이꼴로 이제 좋은 집이 지어진다는 논리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설계부터 초기 상담에서부터 모든 걸 제가 총 CM 역할을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결과물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비용에 합당한 결과가 이상의 가치 있는 건물이 CM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이제 CM의 능력이고 CM이 꼭 우리 주택 시장에서 필요하다는 부분. 그렇지 않다면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되면 중간에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그냥 뭐 설계자가 완벽하면 좋습니다. 시공자도 완벽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설계사가 부족하면 능력 있는 시공사를 만나면 그걸 또 풀어주면 되고, 능력 있는 설계사가 있으면 아무리 시공이 못하는 분이라도 설계가 완벽하니까 시공을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보완 관계가 있는데 이 보완해주는 역할이 우리나라는 건축주님께서 모르는 건축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게 CM 전문가가 중간에 있어서 중간에서 컨트롤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좋은 건물이 나오고 중간중간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만족도 높고 행복한 집 짓기가 가능하다는 논리. 제가 20년, 가까이 내년이면 20년인데요. 그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공사가 안 되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촬영도 아직 안 했는데 조금 불필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방 이야기한 이야기가 핵심인데 20년 노하우 단데 그 핵심 노하우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면 좋은 집을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기가 금방 작은 거실에 작은 안방 또 금방 다 이야기 됐고, 지금 보시면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긴 피스가 있잖아요. 위에서 이제 상작업을 해서 저 피스 트러스 부분을 다 해서 일일이 다 고정을 150mm 피스가 이상된 180mm 피스가 이렇게 해서 다 스틸 스터드 부분을 색깔의 부분을 다 연결해서 안전하게 다 잡아줍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 합판에 돌출된 게 없잖아요, 피스가요.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죠. 그는 꼼꼼하게 천정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긴 피스들이 나와 있죠. 지붕이 150mm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잡아주는 일일이 스터드를 다 잡아서 튼튼하게 이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도 또 이중이니까 또 안전하고 날아갈 일은 없겠지만은 이중 삼중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짜잔, 여기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도 코너창이고요. 30분대가 또 넘어가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통 30분대 정도 되니까, 다른 인성들 보니까 30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조금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하신 분 없으시겠죠? 오늘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촬영거리가 많은지, 이게 뭔가 아직 끝이 안 나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안방이고, 안방 큽니다. 안방 크고, 코너창 여기 정도 들어가 있고요. 측면에도 충분하게 이제 빛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어져 있고, 여기에 배관들이 열애상계 장치가 또 다 들어가 있고, 여기가 드레스룸 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창도 고정창 이렇게 다 있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돼 있고, 포켓도어로 이렇게 지금 포켓도어가 시공될 계획입니다. 여기도 화장실도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포켓도어가 이렇게 이제 시공되어질 계획이고요. 화장실이 조금 폭이 일반적인 폭보다 조금 넓습니다. 보통 1800 정도 하는데 한 2200 정도 해서, 우리가 욕실이 소형주택 보면 다들 자스탄 이런 욕실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설계자 이거 하나에 이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설계사가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욕실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벽만 보고 볼륨 보고 나가는 것이 때문에 쾌적한 욕실 환경들을 위해서 욕실에 더 많은 디자인을 설계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그대로 조금 늘렸다는 게 30평대 주택에서 이게 욕실을 늘리고 현관을 늘리고 뭔가 많이 늘리기가 잘 배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30평대 설계가요. 그래서 유능한 설계사, 경험이 많은 또 유명 건축가들은 또 30평 설계 잘 못해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30평대 소형주택을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해야 설계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건축가가 설계할 수 있는 설계 부분, 또 시장은 조금 그렇게 하는 게 다 건축가도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서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0평 짓는데 건축가들이 뭐 3천만 원 주고 설계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 최소 3천, 5천 이렇게 하는데 30평대 소형주택은 소형주택 전문가들 하되 그것도 너무 진짜 짜집기 맞추는 그 뭐 허가방 개념의 설계는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그동안 맞춰서 살았지만 내가 평생 이제 살 집이고 노후는 그동안 다들 고생하셨는데 집에서 편안한 안락하고 효율이 높은 최적화된 그 설계 집에서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 삶의 가치라든지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 여기도 진짜 사시고 제가 계속 앞으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집 짓고 저희는 끝이 아닙니다. 집 짓고 2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금방 외단열 150mm에서 외부에 서치폴 자국 나는지 안 나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지붕 온도표를 통해서 거기에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시는 분의 만족되는 것들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집 짓고 이후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도 높은 건축물을 지어야 건축주님께서 또 소개도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알려서 회사가 계속 원활하게 특별하게 뭔가 홍보 마케팅을 없이도 집만 잘 지으면 회사가 잘 운영되는 그런 건축회사를 운영해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싸기만 하면 거기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보수해야 되고 돈 싸게 했는데 얼마나 비용 남겠습니까? 그러면 또 회사가 얼마 가지 못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큰 회사들도 돈 벌어 봐봐야 많이 짓게 되면 그 하자 보수 겉으로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내부적으로는 하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집은 절대 많이 이제 지을 수가 없다. 그나마 우리가 시스템이 시장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많은 집을 지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집들만 양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집들이 내구성이 100년, 200년 가는 그런 건물들이 지어져야 우리 지구 온난화도 막고요.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불필요하게 지금 당장 눈앞의 것들만 보고 건물을 짓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 또 건축주님들께서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집은 한번 지어 놓으면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튼튼한 그런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당장 내가 20년만 살고 앞으로 100년을 살겠어, 20년 이상 살겠어, 20년에 맞는 그냥 그런 집을 지으시는 게 아니고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비용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 투자한 만큼 집을 올바르게 기밀 단위를 잘 해놓으면 난방비라든지 추후 1, 2년 이후에 보수 비용들 그런 걸 하면요, 딱 똑같아요. 예. 그렇게 싸게 하는 게 결국 싼 집이 아니다. 내구성을 따지고 집의 관리 비용을 따진다면 그게 더 비싼 주택이 이제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서 또 좋은 업체 또 만나시고 그런 분들하고 또 하면 저희도 집 짓는 게 이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집 짓고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건축 말고 집 짓고 좋은 건축주를 만나서 좋은 집 지어드리고 집 짓는 내내 행복하시고 건축주님께서 웃으면서 집 짓는 내내 이렇게 집을 지으면 10년이 젊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10년이 늙는다는 말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국내가 워낙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듯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앞으로의 이제 건축은 집 짓고 10년이 젊어지는 건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비 건축주님들, 건축주님께서도 좋은 건축주님이 많으셔야 되고 좋은 건축회사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내 집을 짓듯 자꾸 관리하고 챙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되어져야 좋은 건물이 나온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은 그런 이번에 너무 건축주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 더 하나라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계속 챙기고 사람이도 사람이라는 게 마음 가는 대로 또 사실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건축주님도 일반적으로 잘 챙기겠지만 계속 마음이 가는 대로 작업자들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하는가에 따라서 건물은 조금 가치가 조금씩 달라진다.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2층 같은 경우에는 분배기가 이렇게 이제 수준이 다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작업이 이제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 2층 분배기도 적재적소에 다 깔끔하게 이제 매립이 된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뭐 2층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설명이 조금 다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 또 마무리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마감된 부분을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골조하는 과정 또 마감된 부분 두 가지를 이제 보시고 최종 업체 선정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다는 겁니다. 예. 겉으로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걸 가지고 이제 금액을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내역을 보면 이 골조라든지 단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서 뭐 다른 회사는 평당 600대 또 집을 제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뭐 800대 전후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차이가 나서 비싼 거구나. 그러면 1, 200을 더 주고 지을 때 제대로 지을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돈대로 뭐 시방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들어 돈대로 효율이 떨어지는 조금 집을 뭐 지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견적을 서로 받아서 최종 시공 계약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평당 금액은 지금은 계약 전체적인 예산 분위기만 알아보는 사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인 시공사 선정은 설계를 먼저 하고,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600 해준다는 회사도 실제적으로 설계를 대해서 내가 일단 원하는 집을 설계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집을 설계해서 줬더니 뭐 800엔 들어간다더라. 그럼 결국 800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도면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 또 시방 어떻게 디테일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시방의 내용 없이 견적을 내는 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거기에서 평당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면 우리 기본차 가격이 있고 옵션이 있다시피 옵션에서 한 1, 200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부대 공사에서 최소한 5,000원 좀 더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우리가 건축 비용이 세 분류로 나눴으면 기본적으로 했을 때 건축비, 여기에서 옵션 금방 이것처럼 오픈 천정을 하거나 금방 내부에 포치를 달거나 여러 가지 외장재 디자인이 모던하게 하거나 뭐 많습니다. 안에 인테리어 자재도 그렇고 엄청난 수십 가지의 어떤 옵션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결국 600 한다고 하면 결국 옵션 다 하니까 800, 900이 되는 거예요. 뭐 1000만 원도 될 수도 있고 패시브하우스는 1000만 원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부대 비용, 설계비, 각종 인입, 가구, 금방 토목 하면 5천에서 1억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잡고, 내가 예산이, 뭐,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건축에 옵션까지 다 해서 한 2억 5천, 부대 5천, 한 3억 정도. 3억도 부담스럽다 하면 평수를 25평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본은 좁혀서 틀을 잡고 기획, 우리가 건축이라는 게 제가 CM 역할을 이제 그렇게 예산 컨설팅과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진께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실현 가능한 건물의 규모와 자재, 공법 이런 걸 결정해서 설계가 들어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시공 예측지하고 근접하게 노는데, 먼저 설계부터 그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단 컨설팅 없이 들어가면 요즘 집을 못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 그런 게 초기에 CM 전문가, 건축주임 입장에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설계자, 시공자 입장이 아니고 건축주 입장에서 이야기해줄 전문가를 만나서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고 설계 시공에 들어가면 무난하게 차질 없이 스트레스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 초기 수립하잖아요. 그죠?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뭐 건축을 못 해봤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조언을 얻어야 되죠. 전문가 조언을 얻은 걸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그 다음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 도움을 얻으면서 밟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쉽죠? 제가 또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CM 이 부분들을 제가 좋아서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진행도 관리도 해드리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CM 분야가 전문 분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두루두루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설계, 시공, 허가, 토목, 부동산 건축은 하나가 이루는 게 아니라 종합예술이잖아요. 그걸
오케스트라인 지휘자처럼 잘 지휘를 해서 잘 끌어갈 수 있는, 좋은 화음을 내려면 오케스트라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함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건물들을 하고 이제 많이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 이제 이게 우리가 정착이 되면, CM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되면, 그때는 진짜 CM료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제가 좋아서 해드리는 거고, 예. 그런 이제 시기가, 예. 우리 정당하게 우리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CM료를 주시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 빨리 와야 됩니다. 예. 그 시장이, 예. 말은 빨리 와야 됩니다. 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같이 생각 계시는 현명한 예비 건축주님이 많아지고, 그럼 우리 노력이 많이 필요했죠. 말로만 하는 것 말고, 진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행복하게 집을 지었다. 그렇게 전파가 돼서, 앞으로 집을 짓는 분들은, CM 시스템을 통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계속 우리가, 집 짓고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건물, 주택이라는 게. 시스템으로 좋은 집이 지어지는 건데, 그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건축주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 CM 시스템을 통해서 집 지으시면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 제가 이 또 현장을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까지 다해서 건축주님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 말이 맞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차근차근 집 짓기 해서, 집 짓고 나서 행복하다는 분들이 많아야 집이 계속 지어질 거잖아요. 단독주택은 좋기는 좋은데, 집을 지은 분들이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워낙 집 짓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을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요쪽 제 유튜브를, 제가 일반 고객들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공사, 설계사, 자재,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협업을 해서 우리 건축 시장을, 이제는 조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건축,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남들의 집을, 이제 좋은 집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지어준다는 게 사명감이, 보람된 일입니다. 그 보람되는 일을 우리가 한 만큼 가치를 내고 서로 하는 그런 건축 시장을 다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거고,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공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어떤 건축 시스템 마인드 전체 컨트롤 타워,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시고 우리가 건설 관련 업계에서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 좋은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우리나라 그동안 아파트에서 삶의 질들이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최근에 전세 사기, 층간소음,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게 답은 단독주택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판단을 못하는 게, 단독주택은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어떻게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막막한 부분은 제가 다 이제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좋은 건축주님만 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건축회사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좋은 건축 하시는 작업자분들, 자재상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계속 하다 보면 뜻이 맞는 분들이 계속 모입니다. 그러면 뜻이 맞는 분들하고 이제 건축을 계속 해 나가면 되고요. 그러면 더 털이 잡히고, 해서 이렇게 선순환이 돼서 집 짓는 게 편안하게 집 지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힘 주시기 바라고요.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유튜브 안 올라가겠는데요. 걱정입니다. 참, 걱정이네, 이거. 또 오늘 올리는데 한 2-3시간 걸리겠는데요. 저녁에 내일 아침 올라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7,000명 아직까지, 아직 안 되어 가거든. 유튜브를 안 하니까.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은 찾아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영상 진짜 편안하게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진미남 유튜브는 너무 편안해 보이고, 뭔가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하는 부분들,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게 서로 편안해야 됩니다. 시공사 생각하면 뭔가,
부담이 되고 믿을 수 있냐, 이런 이제 서로 신뢰의 관계가 너무 지금 극과 극에 달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축 시장이. 그 극과 극의 어떤 건축 시장을, 건축주의와 건축의 상황의 극과 극인 상황을 어떻게 이걸 빨리 하루아침에 빨리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해결되면 가장 좋고,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안 되면 또 우리 또 다른 분들도 한번 제 뜻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좀 이 좋은 세상, 집 짓고 서로 행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집을 통해 행복하게 사는, 그 쾌적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고단일 시공, 고기밀 시공, 위례수 한계 장치, 이런 거 좋은 집을 지어야 될 목적이,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집 짓는 분들이 나이가 되면 그동안 얼마나 회사생활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유가 없이 살았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집은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노후의 삶은 그동안 고생한 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역할이다.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국가가 국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의 국가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 하고 있지만, 국가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다 같은 국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는 분들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직무유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 계속 생기는 이유가, 각 맡은 업무를 다 하면 문제 생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각 맡은 업무를 제대로 다 소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자기 맡은 업무를 충실히 다하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빨리 좀 만들어, 집 짓는 가다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야기가 또 어려우지만, 다 그게 집의 근심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이, 가정이 행복해야 그 사회생활이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누군가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스틸하우스 철제 목자하고 비교하시는 분, 건축주님도 오늘도 다녀가시는데 철제를 보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목자하고 같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구조체가 철이냐 스틸이냐에 따라서 공법은 달라지고, 또 콘크리트 주택처럼 외단열을 스틸하우스는 할 수 있다. 나무가 아니다 보니까. 목조는 나무다 보니까 습관리에 위한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스틸하우스는 그냥 콘크리트 주택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작업성 오시더니, 작업 진짜 콘크리트 비해서 깔끔하게 문제 하나 안 날리고, 이게 좋은 공법이구나. 그럼 눈으로 직접 오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을 오시고 이제 보면서 그런 것들을 몸소 느껴서 내가 공법도 결정하고, 또 저희 같은 회사는 모든 공법을 다 하니까 자기에 맞는 또 설계에 따라서 공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공법에 대한 컨설팅, 그게 이제 CM 업무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공법만 하는 회사는 컨설팅이 주관적으로밖에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통해서 모든 걸 차근차근 좋은 공법, 나에게 맞는 공법, 나에게 맞는 회사에 맞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컨설팅 진단을 받으셔서 그래도 만족도 높은 그런 집 지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촉촉하게 오고, 이 비 오는 날에 포치가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음식하고 바로 또 나눠주고, 이제 주변 지인들 집 짓고 나면 많이 올 거잖아요. 근데 사모님께서 이런 공간이 없다면 파티도 하기 힘들고, 얼마나 동선이 편합니까? 여기서 바라고. 그럼 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간이 없고, 앞쪽으로 나가서 다 해야 된다, 음식을 들고 나갔다가 불편해서 다음부터 손님도 절대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냥 손님 안 오더라도 여기에서 비 오는 날에 문 열어놓고, 비 와도 비 안 맞고 좋잖아요. 편안하게 여기 나와서 차 한잔도 할 수 있고, 가족들끼리 여름에는 또 시원한 여름에는 또 나와서 이렇게 바깥에서 뭔가 음식도 드실 수 있고, 진짜 행복하게 그런 삶이 벌써 집도 마무리되는데, 그래지니까 제가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예. 어떻게든 펜션 같은 집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적재적소에 다 있어가지고, 설계사 진짜 설계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설계사분들에게 제가 마음껏 해봐라, 이렇게 또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조금 평범한 그런 설계 말고 건축주님을 위한 설계,
이런 부분도 해바라고 계속 생각을, 마인드를 변화를 시키고, 마인드가 있는 분은 또 알아서 잘합니다. 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같이 시공사, 설계사, 다 협업을 통해서 내 한 몸이 돼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몸으로 소통이 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 얼마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설계, 시공, 소통 잘 안 하죠. 그죠? 그게 소통할 사람이 건축주가 비전문가니까 소통을 원활하게 안 되죠. 그래서 CM 전문가가 모든 것들을 소통하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요. 설계하면 끝나면 집이 모르는데 시공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설계자 시공자 싸우는데 싸우지 않게 그 잘 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거는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끌어간다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쉽게 하루아침에요. 사람이 그만큼 소통도 많이 하고 방향 비전도 제시하고 왜 집을 지어야 되는지, 왜 건축주님에게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따뜻한 집을 지어드리고 설계는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를 하고 하는지 어떤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 되면 변화시켜서 하면 됩니다. 작업자들도 그렇고 계속 제가 모범을 보여서 제가 계속 현장을 가고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일단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들의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많은 작업자들이 수십 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좋은 집이, 시공 소장이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작업자들이 이제 집을 짓는 거잖아요. 작업자들에게 건축에는 힘들잖아요. 또 그동 설계사들도 3D 직종입니다. 다들 어려워요 지금.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 하니까 좋은 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인데 지금 그걸 누가 스트레스 안 받게 그걸 풀어갈 거지 건축주님께서 그거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CM 전문가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또 오늘 1시간이 넘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되면 집 보여주는 것보다는 쓸데없는 이야기에 다 시간이 갔는데요. 아무튼 집미남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지금 촬영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집을 관리하고 누누이 이야기하면 제가 자꾸 챙기는 일에 주 우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촬영은 더더욱 안 와도 되는데 그동안 해놓은 촬영만 다 봐도 좋은 집 짓습니다. 저 끝부분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 1시간 동안 보고 계신 분은 몇 분 안 계시겠죠? 끝까지 다 놓으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해답을 지금 그 이전 유튜브만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리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다 보시고 제가 하시라는 대로 하시면 좋은 집 짓고 더 저희를 만납니다. 그러면 좋은 집이 지어지죠. 안 본 사람은 저희를 못 만나요. 그죠? 그래서 2년만 일단 되는 분만 하는 겁니다. 건물은요. 그래서 2년이 더 많이 되어지면 더 좋은 거고, 그러면 더, 좋은 회사를 찾는 건축주가 많아지면 회사가, 저희 회사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안 커지는 거 보니까 좋은 건축주님께서 많이 안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주춤한 상황이지만은 그런 상황이다. 또 내년에는 잘 풀려서 좋은 집을 많이 짓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